어느 여름밤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현수는 평소처럼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했지만 무더운 날씨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에어컨을 틀어도 끈적한 열기가 쉽게 가시지 않았고 그는 결국 창문을 열어놓고 눕기로 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창밖에서 낮은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것이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누군가가 아주 낮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현수는 이상한 기분에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형체가 잠시 스쳐 지나갔다. 기분 탓이라며 애써 마음을 가라앉으려 했지만 오싹한 기분은 가시지 않았다. 다음 날 현수는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료들은 그저 피곤함이 불러온 한청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그날 밤 같은 시간이 되자 다시 창밖에서 그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들렸다. 여기? 나와 함께. 현수는 불길한 느낌에 속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현수는 가까운 친구인 지훈에게 이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훈은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 바로 현수의 집으로 찾아왔다. 밤이 깊어지자 두 사람은 창문 옆에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지훈은 용기를 내어 창문을 활짝 열고 밖을 내다봤다. 거기에는 낡은 옷을 입고 있는 한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현수의 이름을 부르며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 놀란 두 사람은 재빨리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여성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그들은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별다른 단서가 없어 고지어 수사는 중단되었다. 그러나 현수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예전에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여성이 하나 살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녀는 그 동네에 정착할 계획이었으나 사고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떠나갔다고 했다. 현수는 그 여성의 영혼이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그는 몇 주 후 그곳을 떠나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이사를 나가려던 날 밤 그는 마지막으로 짐을 정리하던 중 벽장 속에 이상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일기장으로 그 여성의 것이었다. 그녀의 슬프고 외로운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순간 현수는 왠지 모를 쓸쓸함과 죄책감을 느꼈다. 그날 밤 이후로 더 이상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마치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길 바라고 있었다는 듯이 현수는 그녀의 영혼이 마침내 쉬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그날의 경험이 계속 남아 있었다. 이제 그는 그곳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하려 했지만 여전히 지난날의 기억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음을 느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전화기가 울렸다. 받지 말아야 할 전화를 받은 듯한 기분이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예전에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현수야, 나야.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늦은 밤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심심해서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잘 들어가지 않던 공포 게시판에 문득 들어가 보고 싶어졌다. 평소 공포 이야기를 즐기는 편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은 특이하게도 끌렸다. 게시판에는 여러 가지 공포 이야기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하나같이 사람들이 직접 겪었다는 경험담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조회수가 많고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린 한 편의 글이 눈에 띄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 글을 클릭했다. 제목 새벽 2시에 오는 전화 글쓴이는 자신의 친구로부터 들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친구는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2시가 되자 전화벨이 울렸다고 한다. 당황한 친구는 늦은 시간이라 누구일지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은 묵묵부답이었다. 뭔가 잘못 걸려온 전화인가 생각하며 끊으려고 하자 전화기 너머로 희미하게 거기 있나요?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친구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누구세요?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대신 다시 규칙적으로 두 번이 거기 있나요? 라는 물음만이 반복되었다. 그냥 장난 전화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고 잊으려 했으나 그로부터 매일 같은 시각, 즉 새벽 2시만 되면 전화가 걸려왔다. 이 이상한 전화는 아침에 일어나다시 생각하면 꿈처럼 느껴졌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 친구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곤 이어지는 낮고 느릿한 목소리 거기 있나요? 친구는 두려움에 떨며 문을 열 수 없었다. 그는 소리가 사라지기를 기다렸고 주변이 조용해진 후에도 끝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사건이 반복되자 그는 점차 신경이 예민해졌고 밤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결국에는 집을 떠날 결심까지 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글쓴이는 처음에는 친구의 장난이라고 여겼으나 어느 날부터 자신에게 같은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난 전화로 치부했지만 날이 갈수록 그놈의 거기 있나요? 라는 목소리는 점점 더 악몽처럼 그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 해당 글이 올라온 커뮤니티에는 글쓴이가 실종되었다는 소식만이 짤막하게 전해졌다. 사람들은 그저 또 하나의 도시, 괴담일 뿐이라며 흥미롭게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에게도 그런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은근히 불안해했다. 그리고 그 글이 올라온 지 꽤 시간이 흐른 지금 나 역시도 새벽 2시가 다가올 때마다 살짝 신경이 쓰이곤 한다. 방 안의 모든 불을 끈 채 홀로 모니터의 빛에 의지하고 있는 이 순간 나는 문득 조용히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들릴까 두려워졌다. 그리고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그 목소리 거기 있나요?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학교 괴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작은 도시의 고등학교에는 오랫동안 전해져 오는 괴담이 있었습니다. 학교 옆에 있는 오래된 건물, 이름 방학관은 수십 년 전 화재로 인해 폐쇄된 후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곳입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곳에서 밤을 쥐새우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민국은 이 소문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내기를 했고 결국 그 소문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말 밤 그는 친구 진호와 함께 황학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길을 따라가는 동안 두 사람은 무섭다기보다는 흥미로움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황학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앞에는 낡고 해칠이 벗겨진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문은 녹슨 자물쇠로 잠겨 있었지만 창문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레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복도와 거미줄이 가득한 천장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진우는 핸드폰 손전등을 켜서 주변을 비추었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들은 오래된 교실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누군가 남긴 오래된 책과 이름 모를 학생들의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그중 한 책의 페이지가 바람도 불지 않는 데에 스스로 넘겨지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서로를 쳐다보며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괜찮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한심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불빛을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계속해서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와 함께 벽에는 이상한 그림자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국은 심장이 터질 듯한 공포를 느끼면서도 용기를 내어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 끝에는 학생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갑자기 그들을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두 친구는 놀란 나머지 뒤로 물러섰지만 그 그림자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그림자가 가까워지자 그들은 학생이 아니라 기묘하게 생긴 형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이 없는 얼굴에서 반짝이는 것 같은 공허함이 느껴졌습니다. 두 친구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생각에 황급히 교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를 달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두 사람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들은 누군가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황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도착하자 친구들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황학관에서 돌아온 학생들은 모두 며칠 내로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국과 진우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이후로 그 건물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황학관에 대한 소문은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곳을 찾는 무모한 학생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황학관의 근처에서도 종종 기이한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듯한 소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그곳은 학생들을 불러들이고 다시 돌려보내지 않는다. 그렇게 황학관의 괴담은 지금도 학생들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서울의 한 낡은 아파트 단지에는 수십 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전설이 있었다. 그 아파트는 특별히 오래되어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저렴한 임대료 덕분에 항상 사람들이 찾았다. 하지만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그곳에 살면 반드시 이상한 일을 겪는다는 것이었다. 희진은 대학 졸업 후 첫 직장을 얻게 되어 그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되었다. 아버지의 지원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급여의 상당 부분을 아낄 수 있는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사를 하는 날, 희진은 낡은 복도를 지나며 스산한 기운을 느꼈다. 마치 아파트 자체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방에 들어서자 낮고 다른 벽지와 삐걱거리는 마루가 그녀를 맞이했지만 희진은 개의치 않기로 했다. 그저 잠깐 머물 곳일 뿐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첫날 밤 침대에 누운 그녀는 피곤함에 금방 잠이 들었다. 희진은 어느덧 의문의 장소에 서 있는 자신을 보았다. 희미한 안개가 깔린 어두운 복도였고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를 따라가자 방 한가운데서 어린 소녀가 울고 있었다. 희진은 소녀에게 다가가 이름을 물었지만 소녀는 어두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주변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소름 끼치는 한기가 그녀의 몸을 휘감았다. 그날 밤 같은 꿈은 반복되었고 매일 밤 소녀는 조금씩 다가와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것은 글로 된 말을 읽는 것과도 같았고 희진은 그것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시간이 흐르며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없게 된 그녀는 점점 더 피로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에 살던 할머니가 희진에게 말을 걸며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여기서 나가게. 아가씨, 이 아파트에는 오래된 비극이 깃들어 있어. 몇 년 전 한 가족이 끔찍한 사건을 당했지. 그 소녀가 내 꿈에 나왔던 아이일 거야. 소름이 돋은 희진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마침내 아파트의 과거를 조사하기로 했다. 알아보니 몇십 년 전 그 아파트에서는 가족이 비극적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부모는 외부의 폭력으로 인해 사망했고 어린 소녀는 실종되었다고 되어 있었다. 계속되는 악몽과 정체불명의 속삭임에 희진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 마침내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꿈속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마치 그녀를 아는 듯 품 안에서 작은 인형을 꺼냈고 그것은 희진이 어린 시절 잃어버린 인형과 똑같았다. 이제 알았어. 희진은 모든 실타래가 풀리는 듯한 순간을 경험했다. 그녀가 이곳에 오도록 인도한 힘은 단순 한 우연이 아닌 운명과 연결된 것이었다. 마치 소녀는 그동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 했다. 그날 밤 이후로 희진은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았다. 아파트에서 나가기로 결심한 희진은 마지막 날 아침에 이삿짐을 싸며 방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다가 어딘가 모르게 친숙한 모습의 한 소녀가 놀이터에서 자신의 인형을 흔들며 웃고 있는 것을 보았다. 희진은 저도 모르게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결국 유령은 이제 과거로 떠나보내졌음을 확신한 순간이었다. 그 후 희진은 더 이상 그런 꿈을 꾸지 않았다. 아파트는 여전히 낡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곳에는 아무런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다. 과거의 아픔이 치유된 것인지 모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아파트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항상 첫날 밤 이상한 기온의 변화와 어딘가 익숙한 느낌의 한 소녀를 꿈속에서 마주치게 되었다고 한다.